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기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기록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뉴스레터나 아티클이나 영상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정말 양질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정보들을 항상 저장해 놓곤 하는데요. 급하게 메모장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정보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어디에 그 정보를 저장해 놨는지 까먹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라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티아고 포르테 작가는 이전에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처음 파라라는 기록 시스템을 선보였어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파라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파라 시스템을 설명하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저장하는 뇌에서 생산하는 뇌로 생산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라 라는 부제인데요. 이 파라라는 기록 시스템을 저도 굉장히 예전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도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션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한데 노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나의 관심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 내 정보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은 노션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도구를 활용할까가 아니라 어떤 기록 시스템을 만들까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마침 이 출판사에서 친간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신청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고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느껴졌어요. 가운데 보여지는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라는 원제와 한국어 제목이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정갈하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윗부분에는 이게 이제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파라라는 방법론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설명이 부제로 아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작가명과 옮기니를 이렇게 폴더처럼 배치한 부분이 굉장히 귀엽다고 느낀 표지였습니다. 기록과 관련된 시스템인 만큼 목차가 굉장히 간결했는데요. 이 책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파라 시스템에 대한 설명,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활용하기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파라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챕터에서는 이제 심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파라라는 방법론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초보분들이 이제 거칠 만한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책의 가장 앞부분에서는 이 파라라는 기록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5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한 일을 제대로 제때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과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보 과부하와 강박적 수집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약속을 보면서 제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서 이 문제들을 정말 파라라는 시스템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책의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시스템만 정말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파라라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파라는 PARA라는 4가지 단어의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P는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는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단기 프로젝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A는 Area, 영역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이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는 정보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프로젝트로 보기에는 어떤 마감일이 없죠. 이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 지키기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아닌 영역에 속하는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R인데요. R은 리소스, 자원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미래에 활용할 수도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담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마라톤을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마라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마라톤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 자원 폴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래에 남편과 함께 언젠가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한 달 살기와 관련된 정보들은 저의 자원 폴더에 저장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A인데요. 여기서는 아카이브, 보관소를 뜻합니다. 이 보관소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 영역, 자원 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해 있었던 아이템들 중에서 지금은 비활성화된 정보를 넣는 폴더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었거나 했을 때는 보관소 폴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도 뭔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한두 개를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삭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변형들이 가능하겠지만 작가가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단계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분류한 정보 체계이고요. 이 체계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했을 때 훨씬 더 실용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기록에 대한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책을 펼치자마자 가장 앞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실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포모라고 하죠. 뭔가 정보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 군데에서 수집한다는 건 내가 그런 정보들을 잘 습득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록은 단순히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실행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라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이 파라 시스템을 적용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 내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파일들을 보관소에 저장하는 거예요. 작가가 여러 기업과 개인들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의 정보들을 파라라는 시스템에 맞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할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기록 시스템은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에 맞춰진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기준으로 접목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배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하려는 분들이 여기에 장벽을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효과적으로 파라 시스템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록들은 보관소에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다음으로는 파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쳐야 할 2단계로는 프로젝트 폴더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 일들은 내가 지금 당장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든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마감일이 있는가, 그리고 완료했다고 체크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가족과 해외여행 다녀오기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족여행 다녀오기 라던가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이런 건 프로젝트라고 부르기에 어떤 시간적인 기준이 없고 완료했다라고 체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모두 만들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씩 쌓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폴더를 만들 것을 작가는 제안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폴더를 모두 생성해 놓고 그 안에 나중에 자료를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내가 나중에 그 폴더를 다시 봤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확보되어 있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이 생겨날 때 그때 필요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회고하는 습관이에요. 저도 항상 주간 피드백, 월간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관리할 때 그거를 굉장히 멈춰져 있는 정적인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흐르는 동적인 상태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조직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때 조직 문화와 관련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파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원의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조직의 어떤 조직문화 관리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자원이 아닌 프로젝트 영역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그간 쌓아왔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이 정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보를 유용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작업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이고 또 저한테 접목해보기에도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에 설명에 제 서평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서평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